실제 내가 처음에 변호사 할 때 내가 한 건 아닌데 내 옆에 선배 변호사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의료소송이라고 그래서 아직 뭐 그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었던 건데, 지금도 뭐 의료소송이라는 게 실제 변호사가 역할을 함에 있어서 막 그런 사건이 많은 건 아닌데, 그때는 조금 막막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최근에는 로스쿨 돼가지고 의사 자격자가 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거는 더 이제 가능성이 있는 길이 많이 열렸고, 언제부턴가는 기존 사법시험에서도 의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해에 서너 명, 두세 명씩 붙기 시작하면서 뭐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분쟁에 있어서도 그 지식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많아졌는데, 과거에는 뭐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뭐 이런 변호사라는 개념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분야가 당사자의 나름대로의 억울함을 밝혀주는 데 있어서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소송이고 승소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영역이었었어요. 그래서 옆에 선배 변호사가 그런 분야를 개척하겠다고 해서 어떤 한 사람이 온 거를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경찰로 근무하다가 애를 출산했는데 애가 내성마비가 됐어요. 5살, 6살인데. 근데 그 왜 내성마비가 됐는지는 뭐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밝힐 수가 없는데, 이 병원에서 출산할 때 얘를 출산할 때 산모가 이제 진통이 오고 막 그러는데, 막바지 진통이 왔을 때 빨리 뭔가 판단을 해서 이제 막 그게 힘들면 빨리 제왕절개를 한다든지, 뭐 요새 한국에서 너무 제왕절개 쪽으로 권해서 문제가 있고, 그냥 정상적인 출산을 하더라도 지장 없는 것도 다 막 의료소송, 오히려 그러니까 출산하다가 의료소송이 많아요. 애가 죽거나 그런 게. 뭐 그러니까 그런 거 뭐 그다음에 뭐 그렇게 자연분만으로 한다고 그래서 뭐 자기네가 비용으로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수술하는 게 심플하고 비용은 뭐 더 뭐 그런 게 있는 건지 자꾸 제왕절개로 권한다, 문제가 있다, 외국에 비해서 그 비율이 높다, 막 그런 것도 가끔 나오는데, 하여튼 얘가 어느 정도 이게 출산 시점을 지나면 애가 막 마지막에 더 막 이게 급격하게 이 활동이나 이런 게 막 늘어나면서 그 빨리 모태 바깥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적정 시점을 지나면 안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어머니 그 산모 뱃속에서 그 양수나 막 이런 약간 이제 마지막에 그런 모태 속에 있은 상태에서의 그 흡입을 하면서 기도가 막힌다든지 막 이런 상황이 어떤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얘가 병원에서 출산할 때 보면 그 막바지에 뭔가 지체되면서 적절한 효율적인 어떤 판단이나 처리를 안 해준 그런 과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병원에 가가지고 저쪽 동해에 있던 병원인데, 이 경찰 아버지가 막 나중에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애가 태어났는데 순조롭게 발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뭔가 더디고 하니까 이제 나지겠지 하는데 계속 더디다가 결국은 5살 지나면서 내성마비라는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열이 받으니까 병원에 가서 항의도 하고 막 뭐 여러 가지를 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막 경찰 때려치면서 이제 막 그런 정도까지 악에 바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병원 입장에서는 막 그에 와서 따지는데, 또 본다면 딱 뚜렷이 뭐 잘못한 어떤 이 실질적인 뭐 상황은 없는데 와서 따지니까 병원 또 병원대로 막 좀 이렇게 거부를 한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원래 그럴 때는 이제 제일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항상 또 문화가 분쟁이기는 뭐예요? 그 병원 앞에 가서 막 프랜카드 갖고 있으면 그 병원 이제 쫄딱 망하는, 병원 한번 그 분쟁에 쌓이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무슨 살인의사 물러가라, 살인병원 이거 한 번 하면 그 병원 잘 안 가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했던 그 있는데, 그래서 요새는 의료 그 분야도 분쟁조정위원회가 하나 생겼었어요. 꼭 재판에 의한 해결, 판결에 의한 해결이 꼭 최선은 아닌 뭐 이런 그 약간의
의사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또 의사도 나름대로 실수 많이 한다라고 뭐 그런 게 의사들로부터의 고백도 있어요. 뭐 되게 유명한 뭐 의사인데도 나중에 꼭 그럴 때는 꼭 자기 은퇴하거나 죽을 때 밝히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의사인데 자기도 3분의 1은 뭐 오판이었다, 뭐 오진이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주 대단히 명망 있었던 의사도. 그러니까 막 대부분이 잘못 판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도 뭐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의도적인 건 아닌데 거기서의 그래서 이제 의사도 막 적극적인 수술이나 치료는 함부로 못하고 막 소극적으로 하고 뭐 그런 등등 또 한편 이제 이 진료에 있어서 더 혁신적이나 가감한 걸 못한다 뭐 이런 것까지도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 뭐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이 따지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막 경찰도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소송을 하는 단계에 우리 선배 변호사가 의료 소송을 개척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그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쉽지 않은 소송인데 그래가지고 막 그 의학적인 그때는 이제 일반적인 의학적인 지식이 그다음에 어떤 넓은 의미의 동료 의사가 자기가 누구의 동료 의사가 잘못했다는 것을 속으로야 뭐가 좀 미스가 있었을 거다. 그다음에 의사니까 그 어떤 프로세스인지는 대충 알 텐데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증언식으로 그 의사가 잘못했네라고 또 딱히 말해주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죠. 자기네끼리도 하나의 어떤 동료니까 큰 의미에. 그래서 이게 밝히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의료소송에. 그래서 이길 확률에 뭐 그게 없는 건데 하여튼 그 선배가 로 개척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한번 자기가 개척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막 이제 더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내가 해볼 테니까 돈 없이 이제 나중에 그 대신 보수 받으면 이기면 상당히 이제 처음 출발해서 불가능적인 사건이니까 그 퍼센트가 항상 불가능적이거나 위험이 크면 퍼센트가 높은 거죠. 어떤 경제 논리죠. 그러니까 돈 착수금 같은 거 없는 대신 그런 손해배상은 이 퍼센트가 30% 정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상이 받아진 판결의 30%를 가져가는 뭐 그 퍼센트가 높아지는 거예요. 항상 그 위험도나 난이도에 따라서. 그래서 몰아붙이는데 결국은 의사 병원 측이 잘못했다라고 몰아붙이고 그런 뭐 의학적 지식이나 이런 거 막 책 같은 거 번역해가지고 그 내성마비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라고 막 몰아붙였어요. 몰아붙였는데 그래가지고 뭐 성공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서 막 해서 싸웠는데 나중에 판결 1심 판결을 보니까 결국 졌어요. 뭐 크게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런 걸 개척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를 뒀기 때문에 열심히 싸웠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내성마비를 가게 된 것에 대해서 뭔가 거기서 마지막에 이런 조치를 적절하게 안 한 걸 물고 늘어졌는데 나중에 지긴 졌지만 판결문이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겠다. 우리가 그런 인과관계나 그런 의학적인 어떤 수준에 따라서 그게 뭐 꼭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등등해서 우리가 큰 기대는 안 했지만 한번 몰아붙였는데 나중에 판결을 보니까 진 게 이런 거예요. 그런 본격적인 싸움은 판사도 어렵거나 판단하기 힘들었는지 그것 갖고는 고민을 하려는 찰나에 딱 뭐가 하나 포착이 됐냐면 소멸시효가 포착이 됐어요. 소멸시효가. 그 애가 내성마비가 5살 때 됐는데 우리는 5살 때 최종적으로 내성마비가 판단되고 6살에 지금 소송을 하기 때문에 내성마비가 좀 발육이 처진 거는 뭐 한두 살 때부터 처음부터 나타났지만 최종적으로 내성마비를 판단을 받은 5살이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침해 사실 를 안 떼다. 그 다음에 3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대해서 민법 750 몇 조인가 60 언저리 가보면 뭐예요? 있은 때 발생한 때부터 10년, 안 때부터 3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안 때부터 3년이냐라고 했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처음부터 조금씩 이런 이제 발육이 더딘 상태가 나타난 때로 지금 6살이니까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성마비 판단을 받은 최종 판단을 받은 5살 정도 무렵이 안 때라는 거죠. 그래서 3년이 안 지났다고 했는데 그쪽은 이제 처음부터 나타난 어떤 시점에서 볼 때 지금 6살이니까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문이 막 이 병원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서로 놓고 막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고 판결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막 당사자끼리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싸우는데 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더 나아갈 필요 없이
역수상, 그러니까 산수 탄력, 역수상 3년이 지났음이 분명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더 나아갈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진장 싸웠는데 그 부분에서 무진장 치고받고 했는데 거기가 그냥 없어요. 판결문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말 자체는 맞죠. 왜? 시효가 완성됐다면 그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시효 완성됐다면 더 누구 약 올리나 하기 그게 더 열받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 보면 병원이 잘못했네. 너 돈 받을 수 있어. 근데 3년 지났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억울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역수상, 산수상, 탄력상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어요. 기각되리라는 쪽의 그런 승패에 대한 거는 불리하다고 우리 쪽에서도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나오니까 되게 허탈한 거예요, 판결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니까 또 싸우겠다는 거예요.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형한테 그 선배 변호사한테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갖다가 750조 불법행위로 하지 말고 390조 의료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 구성해서 항소를 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료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기존 것도 기존 거대로는 놔둔 채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한 행위는 뭐 때문에 그렇게 일단 하려고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시효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의료계약으로 구성하면 불법행위로 구성한 거와 시효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 우리는 그 시효도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단 법원이 1심에서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시효 부분을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지금 내가 생각한 거예요? 계약 책임 불이행으로 구성을 했더니 계약 책임은 일반 책임으로서 10년이지 3년짜리 시효의 단기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계약으로 구성을 하면 10년 시효니까 아까 말한 대로 처음 애가 발육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한 때로 설사 하더라도 아직 10년은 안 된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지금 6살짜리니까 애기가. 그러니까 불법행위에서의 안 때부터 3년은 피해갈 수가 있는 거니까 계약 책임 불이행으로도 하나 더 써내자. 나머지는 뭐 그 병원이 잘못한 건 그대로 갖다 쓰는 건데 하여튼 이 청구의 근거는 이번에는 민법 750조가 아니라 계약 책임으로 민법 390조의 불이행으로 인한 것을 하나 더 추가하자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어요. 이해되겠죠? 그럼 그 이유는 시효 때문에 그런지를 이해를 했는데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 이게 구소속물 이론에 의하면 지금 항소하면 단계에서 뭐를 한 거예요, 우리가? 소를 추가적으로 변경한 거예요. 만약 신소속물 이론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청구 단계는 그대로인데 공격 방법이 추가된 거예요. 그렇죠? 신소속물 이론에서는 공격 방법이라는 청구라는 단위 속에 들어와서 그 밑에 개념인 공격 방법이 추가된 거고 구소속물 이론에 의하면 청구 그 자체 단계가 추가된 거죠.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지금 의아한 것은 이런 소변경 등은 이제 항소심에서도 가능해요. 1심, 2심 단계. 물론 2심 단계는 아까 소송 절차의 완결을 지연시키느냐 보면서 조금 더 급해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항소심 단계에서 1심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적인 흐름에 따른 공방을 펼치는 것은 완결을 지연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꼭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소변경을 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 자체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완결을 지연시키느냐 어떠냐는 또 다른 각도에서 따져봐야겠지만 이미 뒷북치고 있는 거냐 아니냐는 그 다음 단계의 얘기고 시기적인 상황은 일단 항소심 단계에서도 소를 변경하는 것은 지장은 없다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소변경은 아까 말한 대로 기초의 동일성이 있으면서 항소심에서 가능한데 완결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 요건 등이 이제 소변경의 요건인 게 들어왔어요. 기초의 동일성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시기적으로는 항소심에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완결을 지연시키지만 않는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변경 결과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객관적 병합이 벌어진 거예요. 좀 아까 말한 것은 구소속물 이론이 실무적인 입장인데 실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항소심 단계에서는 소변경이 들어가면서 항소심에서는 후발적으로 객관적 병합이 벌어져서 대상 청구가 2개를 지금 내세운 셈이 된 거죠. 청구가. 그래서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390조 계약책임 불이행의 청구가 이제 병합돼서 항소심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몰아붙여가지고 항소심에서는 이겼어요. 우리 사무실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졌어요. 어떻게 됐냐면 시효도 꼭 그 처음에 약간 발육이 늦어졌을 때부터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불법행위로 구성했어도 시효 문제에서도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심플하게 확실히 그런 상황을 인식한 그때부터는 3년이 안 지났다. 최종적으로 이 손해 발생에 대해서 3년이 안 지났다고 판단을 해주고 뭐 딱 시효를 갖다가 그러니까 시효의 문제에서도 안 걸리게 딱 한 항소심에서는 딱 느낌이 이 애 쪽이 불리하고 애 쪽 손을 들어주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효도 탁 물리쳐주고 시효도 괜찮다라고 해주면서 이제 본격적인 그 내용에 있어서도 아주 오죽하면 이 환자 측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거가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소송으로 막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얼마나 원통하면 뭐 그런 쪽에 마음이 조금 기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의사가 잘못했는지 뭐였는지 뭐지만 당사자가 그렇게 막 하니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요새는 의사들이 많이 이제 많이라는 표현은 뭐지만 여러 명 그래도 막 이 사법시험이든 이런 걸 통해서 배출돼 가지고 검사 심지어 판사로까지도 의사 자격자가 많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판단자 자체가 의사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의사 자격을 갖고 있는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고 뭐 이래서 판사가 임용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판단자가 의사 자격자인 경우에는 거꾸로 이 의료소송의 원고 측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꼭 좋게 승소율이 높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안 됐다 뭐 이런 마음이 오히려 더 작동을 해서 좀 심정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오히려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판단자인 법관이 의사 자격자니까 진짜 의학적인 지식에서 냉정하게 보는 거지 이렇게 심정적으로 안 봐버리니까 꼭 원고 측 손을 더 잘 들어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객관적인 자기 지식이 더 가미돼서 보니까 더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없었을 때는 좀 안 됐다 뭐 이런 게 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원고 피해를 입은 자가 이기기는 쉽지 않지만 이기려고 했을 때는 좀 이 심정적인 게 작동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의학적 베이스를 꼭 막 이게 판명되는 게 아닌 것이니까. 그래서 그 경우도 뭐 시효 문제가 해결되면서 본 싸움에서도 병원이 잘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인정을 해가지고 큰 금액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5-6살짜리가 내성마비가 돼가지고 이 사람의 내성마비 자체의 피해 플러스 이렇게 거동이 불편해버리면 손해배상 금액으로 뭐가 붙냐면 그 한 명 얘를 돌봐줘야 될 사람이 다 따라붙어야 돼요. 평생 혼자 거동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간병인 비슷한 그 따라붙는 사람의 월급까지도 다 평생 따라붙어야 되는 것까지도 다 손해인 거죠. 이 손해가 있어서 간병인이 따라붙는 거고 간병인의 간병비가 지급돼야 되니까 그것까지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쳐서 피해 입어서 정상적인 성인이 됐을 때의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어떤 그런 이익이라는 일실이익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 플러스 이 간병인급의 사람이 하나 따라붙어야 되는 월급이 따라붙으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본인은 불행하지만 본인은 대단히 불행한 거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법원의 판결문 곱하기 얼마를 보수로 받기로 한 사람은 그 곱하기가 되는 앞에 목이 크면 클수록 변호사는 당사자는 불행하지만 변호사는 행복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붙는 목이 본인의 피해 입은 목에 해당하는 고 플러스 간병인까지가 전체적으로 피해 금액이 되는 거니까 그게 크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이 인정됐어요. 이렇게 해서
드려졌는데 나는 그러면서 그냥 그 상황만 보고 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나중에 외국 수업 보니까 대법원서 그 사건은 다시 깨졌어요. 파기되고 환송됐어요. 대법원서는 어떻게 됐냐면 당시의 의료 수준, 의료 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문구예요.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그 의료 수준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실은 근데 여기서 뭘 내가 더 하나 말을 해주려면 2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이 변호사 사무실은 이 병원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아직 판결은 확정된 게 아니고 상고를 하는 단계가 남아 있는데 우리가 판결이 확정돼야 그 분쟁이 확정됐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주라고 한 돈을 받는다든지 하는 행위로 그 다음 가는 거지 아직 확정이 안 되면 가타부타 승부는 유동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건데 하나 무슨 제도가 있냐면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가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가집행 제도가 있어요. 가집행. 그래가지고 가집행이 붙어요. 보통 판결문에. 그 말은 뭐냐면 아직 이것은 이제 이 신급으로는 그 해당 신급으로는 마쳤지만 완벽한 의미 확정 판결은 아니고 항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가 가서 집행을 하려면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금전적인 지급 청구 같은 경우에는 가집행이 붙어요. 재산권상에 관한 청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집행이 붙어서 가집행 그러니까 완벽한 의미의 확정 판결로서의 집행은 아니지만 가집행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안 하고 기다렸다가 확정되면 하면 되는 건데 뭐 상황적으로 자기가 먼저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가집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승부가 뒤집히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집행을 했다가 승부가 뒤집히면 돌려줘야 되니까 그 돌려줘야 되는 것이 이자조로 쳐서 가산해서 돌려주면 되는 그런 청구에만 가집행이 붙을 수 있어서 재산권상에 관한 청구에 가집행이 붙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 승부가 다시 뒤집히면 반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사건은 이제 금전적인 청구로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서 그 병원에 가가지고 약간 압박이랄까, 약간 기존의 울분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가집행 해가지고 병원 업무 가가지고 금고 탁 잡아가지고 그날 현장에 있었던 돈 막 240만 원 뺏어오고 약간 압박을 계속 가한 것 같아요. 가했는데 나중에 다시 대법원서 파기 환송됐어서 내가 나중에 한국 돌아왔나 그때 그래서 그 몇 차례 가가지고 뺏어온 거 그거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다는 아니고 한 며칠 가서 뺏어오는데 이제 병원이 상고를 하면서 가집행 자체에 대해서 다시 또 그쪽에서 이의를 했어요. 병원 측에서는 자기네는 병원이고 돈 있으니까 나중에 승부가 어떻게 되는지 최종적으로 결론 보고 확실히 줄 건데 이렇게 지금 승부 아직 안 났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렇게 가집행 들어오는 것이 좀 그렇다. 이쪽이 이 돈 가져갔다가 나중에 승부 뒤집혔을 때 우리가 반환받는데 혹시 곤란할 수도 있는데 하고서 이의를 해가지고 그 가집행 자체에 다시 이의가 받아들여져서 두 차례인가 세 차례 받으러 갔다가 그 뒤부터는 이제 그 가집행 자체가 이의가 받아들여서 못하고 이제 상고가 돼서 본격적인 싸움에서 승부가 당시의 의료 수준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파기환송되고 파기환송된 데서도 결국 최종적으로 원고 청구가 최종적으로는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진 거죠. 그 환자 그러니까 피해 입은 애 측에서 졌는데 의료 수준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그 한 몇백만 원 뺏어온 거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병원 측이 돌려달라고 차마 그건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돌려달라고 했으면 거기서 또 불지르고 난리 났었을 뻔한데 차마 그쪽에서도 그거는 몇백만 원 한 두 차례 병원에 현금 있었던 거 갖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뭐 거기서 들은 바가 있었는데 그게 가집행이에요. 가집행. 그래가지고 지금 의료소송적인 얘기의 상황은 구소송물적인 실무의 이론은 소변경을 한 거고 항소심에서 소변경을 한 건데 왜 의료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붙였냐면 시효 문제 때문에 혹시 1심에서처럼 혹시 계속 그런 식으로 갈까봐 시효 문제를 피하려고 계약 책임으로 이론 구성했었다라는 상황에서 항소하면서 종래의 실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소변경을 한 거고 신소송물 이론에서 본다면
공격 방법을 추가한 것인데 하여튼 신소속물보다는 구소속물 이론이 실무의 입장인데 거기에서 소변경이라는 개념. 그래서 소변경을 해서 후발적으로 소가 객관적 병합이 벌어졌다. 이해되겠어요? 그런 상황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날씨가 오늘부터는 조금 따뜻해졌는데 시험이 가까워져서 일주일이 벚꽃이 늦게 피는 바람에 벚꽃놀이를 못하네. 수고했어요.